거울이 깨지면 안 좋은 징조다라든가 네. 혹은 시험 보는 날에 미역국을 먹지 말라라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이처럼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행동을 조심하는 징크스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징크스에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가 담겨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징크스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딱히 징크스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수요일만 되면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 징크스예요. 교수님 얼굴이 떠오른다. 이거 징크스인가요? 징크스는 부정적인 건데 혹시 제가 부정적인 건 아니죠? 네. 이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두 분도 징크스가 있으신가요? 황보혜경 앵커는 어때요? 저도 약간 시험 보기 전에는 미역국 안 먹는 말을 좀 지키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도 징크스 있으시죠? 예, 저는 특히 그 영어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될 때 부담이 많잖아요. 그래서 발표하기 직전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연설문의 앞번 그 예. 첫 번째 글만 외웁니다. 아, 예,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안 그러면 사실 좀 영어 그 발표할 때 많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어떤 연설문의 글귀인가요? 아, 영어로 얘기해야 되는데 괜찮나요? 네. 한번 해주세요. 예, Let us not wallow in the valley of despair. 우리에게 그 절망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리지 네. 말게 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아니 제가 정말 수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교수님은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도 정말 멋있으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징크스에는요 또 스포츠 선수들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이기기 위해서 꼭 하는 자신만의 룰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이 징크스란 말 자체가 원래 재수 없는 일 또는 그 불길한 징조의 사람이나 물건 이런 뜻이 있거든요. 사실 그 스포츠 선수는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라이온스의 박한희 선수라고 있어요. 야구 선수가. 네. 예.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타석에서 하는 준비 동작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분 같은 경우는 먼저 배팅 장갑을 조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소매로 땀을 먼저 닦고 예. 그리고 앞머리를 쓸어 흘린 후에 그다음 방망이 같은 걸로 그 홈플레이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줄을 내요. 이렇게. 줄을 그어요. 줄을 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깨 위로 이 그 방망이를 올린 다음에 타격 자세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심신이 안정된다고 하네요. 네. 예. 그리고 또 축구 선수인 엠마누엘 아데바요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예. 이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축구화라든지 또는 그 정강이 보호대 같은 거를 늘 똑같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만 그 경기가 잘 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경기에 훨씬 결과가 안 좋다고 하네요. 잘 안 풀리고요. 네. 네. 지금 그 스포츠 선수들의 징크스를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징크스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거나 시험 보기 전에 공감할 만한 징크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실제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구직자 1,500명 중에서요 약 24.4%가 취업 관련된 징크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예. 것들이요? 실제 보니까 가장 많이 그 신경 쓰이는 징크스의 첫 번째로 얘기되는 거가 뭐냐면 첫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제대로 못하면 불합격이다. 이런 일종의 첫 질문 징크스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물건이 그 떨어지게 되면 낙하 징크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세 번째는 그날 대중교통을 놓치게 되면 불길하다. 이런 일종의 대중교통 징크스도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아무래도 이게 취업이라는 게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징크스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징크스는 왜 또 어떤 이유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뇌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 안 좋았던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뇌가 그걸 기억해서 입력을 하고 있다가 뭔가 비슷한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 느꼈던 그런 비슷한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예. 그럼 신체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훨씬 더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았다. 그러면 그걸 더 깊게 기억을 하니까 징크스로 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징크스라고 하는 건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일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어요. 예. 일종의 미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 결과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위험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생존 본능 같은 거의 일부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징크스를 심리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그 하나의 용어는 뭐냐면 이게 특정한 상황이나 행동과 특정한 결과 간의 어떤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연합 학습의 일종인데 저희가 쓰는 그 용어로는 조건 형성, 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조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도 그 자극을 보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징크스가 이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위험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루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어떤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거를 보통 이게 루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루틴과 긍정적인 영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징크스 같은 경우는 좀 좋지 않은 거 어떤 행동과 또는 상황과 좋지 않은 결과를 연합시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루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을 일종의 시퀀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자기 마음속으로 심리적으로나 또는 신체적으로 평안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경기 같은 걸 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행동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예.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줄이고 컨디션 조절도 되고요. 네. 많은 경우 자신감이나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둘 다 이제 징크스도 그렇고 루틴도 그렇고 일종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건 형성이긴 한데 네. 징크스 같은 경우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이 상황과 부정적인 결과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네. 반해서 루틴은 어떤 특정한 자기의 습관적인 시퀀스를 만들어 놓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연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작적인 조건 형성. 내가 뭔가 조작을 가해서 어떤 좋은 결과와 연합을 시킨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네. 루틴이 좀 더 결과에 좀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자기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네.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가끔 지나치게 징크스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을 보면 좀 걱정스럽기도 하거든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예,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징크스에 얽매이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긴장하고 불안하고 불안 수준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그 수행 자체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걱정되는 건 사고율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예, 그 리처드 와이즈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 그 괴짜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예. 그 책에서는 13일의 금요일과 교통 사고율 이거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네. 예. 사실 13일의 금요일 많은 사람들이 좀 불길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민한 운전자들은 아예 차를 안 갖고 나온대요. 그럼 사실 도로에 차가 많이 없으니까 교통사고율도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사고율은 실제로 52%나 상승한답니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예. 운전자들이 13일의 금요일 운 나쁜 날이야 이런 식으로 이날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한 다음에 실제로 훨씬 더 긴장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고가 나는데 일종의 징크스가 징크스를 부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러네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징크스가 긴장감을 높여서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징크스는 깨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용기를 필요로 해요. 첫 번째는 조그마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징크스를 지키지 않았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징크스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좋지 않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 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깨진 거네요, 징크스가? 그렇죠. 예,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 자신만의 아까 말씀드렸던 훈련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 순서를 정해놓고 네. 이거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너무 강박적인 루틴을 짜는 건 너무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세 번째는 이게 신체 건강 바이오리듬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잖아요. 징크스에 관해서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데요. 충분한 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 불안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은 징크스를 벗어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좀 불안을 유발하는 이런 징크스보다는 긍정의 루틴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